자, 10세기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어떤 새로운 나라가 만들었으니까 나라를 정비를 하겠지. 나라 정비할 때는 그 왕들 알아야 돼. 태조, 광종, 성종. 자, 요 세 명만 알면 돼. 고려시대에 왕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태조, 왕건이나 광종, 성종. 그 다음에 원간섭기 때 누구 중요하다 그랬지? 무슨 왕? 공민왕. 고려시대 왕은 이렇게 4명밖에 시험 문제 안 나와. 중간에 있는 뭐 왕이 나오지. 어떤 왕의 업적을 물어보니까 하나도 안 나와. 자, 태조 왕건이 집권했었을 때 왕건의 태조의 정책은 어떤 게 있냐? 자, 10세기 때 중심 세력은 누구라 그랬어? 이 호족들이 되게 골칫거리야. 태조 왕건도 어떻게 보면 호족 출신으로 나라를 건국해가지고 통일까지 한 거잖아.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그러면은 야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도 건국을 해가지고 이 태조 왕건처럼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반란 세력들이 이런 걸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태조 왕건의 첫 번째 목적은 호족을 통합하는 거야. 호족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 목적이야. 자, 호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5가지 정책을 하거든. 이거는 태조 왕건의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5가지를 다 외워야 돼. 알겠지? 첫 번째, 관직을 주는 거야. 관직과 토지를 지급해줘. 호족들한테.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관직을 준다는 거는 지방에서 너 더 이상 호족하지 말고 중앙으로 올라와서 내 신하해라 이거야. 지방의 호족보다는 나라 전체 관리를 하는 신하, 높은 관직을 줄 테니까 개경으로 와라. 그러면은 반란 일으키지 않겠지. 그 다음에 혼인정책, 결혼을 하는 거지. 누구랑? 호족의 딸과, 유력한 호족의 딸과 결혼을 하는 거야. 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힘이 센 호족들을 다 찾아가, 왕건이. 그래서 당신의 딸과 결혼하겠소?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호족이 자기 딸을 내줄까? 결혼하라고? 내줘. 다 내줘. 왜? 자기 딸하고 왕하고 결혼하면 그때는 자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일개 지방의 호족이 아니라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지? 왕의 장인이 되는 거야. 또 내 딸은 뭐가 되는 거고? 왕비가 되는 거고. 좋은 거지. 당연히 자기 딸이랑 결혼을 시키지. 근데 태조 왕건이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할 줄 모르고 그랬겠지. 자, 이런 식으로 유력한 호족들을 찾아가면서 결혼을 다 해버려. 호족의 딸들과. 그래서 29명의 부인이 생겨. 애기들은 훨씬 더 많아지게 돼. 자, 그런데 뭘 노리는 거야? 혼인정책을 했던 거는 지방에 힘이 센 호족이 자기 사위가 왕인데 그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겠어? 일으키기도 하더라. 사위가 왕인데도 반란을 일으키기도 한데 그래도 자기 편이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혼인정책, 그 다음에 사성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성씨를 하사하는 거야. 그걸 받아들일까? 호족들이 자기 성씨를 버리고 왕치성을 받아들일까? 다 받아들여. 왜? 왕치성을 쓰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왕족이 되는 거야. 왕과 가족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 그게 관직과 토지를 하사하고 혼인정책, 사성정책, 호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잘 해주는 거고, 견제하기 위한 정책을 2가지를 해. 견제. 기인제도와 사신관제도. 요거 정말 중요해. 자, 기인제도는 일종의 인질제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신관제도는 연대 책임제도. 자, 기인제도는 잘 나가는 호족들의 자제들을 일정 기간 동안 개경에 머물러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호족이 자기 자식이 개경에 가 있는데 지방에서 반란 일으킬까? 자기 자식 그럼 죽는데? 안 일으키겠지. 그래서 일종의 인질제도야. 꼭 기억해야 돼. 그걸 기인제도라 그래. 그 다음에 사신관제도는 연대 책임이라고 해서 같이 책임지게 하는 건데, 자, 초기에 왕건이, 태조가 관직을 주면서 지방에 있는 호족들을 중앙으로 다 대부분 많이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담비너가 여기 광주 봉선동의 호족이었어. 근데 왕건이 너를 데리고 와서 중앙에서 관직을 줘가지고 중앙에서 일하는 관리가 됐다. 왕건의 신하가 됐다. 근데 너한테 또 어떤 직책을 하나 더 주냐면은 광주 봉선동에
사심관을 맡기는 거야. 무슨 일을 하냐면 너는 중앙에서 개경에서 일을 하지만 광주 봉선동에서 인사 책임자야. 네가 여기서 뭐 일을 할 사람들 네가 뽑아놓고 대신 네가 뽑아놓은 사람이 광주 봉선동에서 반란을 일으킨다. 너도 죽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가 계속해서 여기를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 봉선동 사람들은 원래 네 밑에 있던 사람들이잖아. 네가 여기 호족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를 믿고 따라. 내가 믿고 따르는 담비 호족이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면 죽는다. 그럼 반란 안 일으키겠지. 그게 무슨 제도라고? 사심관 제도라고. 사심관은 그래서 같이 책임지게 하는 연대 책임 제도라고 한다고. 자, 태조 왕건의 정체가 조금 더 있어. 그 다음에 북진 정책. 자, 일단 태조 왕건이 나라 이름을 뭐라고 지었지?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잖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옛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으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어. 그리고 거란을 배척했지. 아까 무슨 사건이 있었다 그랬지? 거란이 선물 보냈는데 뭐 선물 보냈다고? 친하게 지내자고 낙타 50마리를 보냈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를 어디에서 기억으로 취할까? 어떤 다리 밑에, 그 다리가 뭐냐면 만부교야. 그럼 만부교 사건이라고. 만부교 밑에 낙타를 묶어놓고 50마리를 굶겨 죽여버려. 그 뭐야? 거란과 절대 친선관계 맺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내는 거지. 왜 거란과는 친선관계 맺지 않으려고 했을까? 태조 왕건은 바로 찐정책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고구려 영토를 되찾으려면 위에 있었던 거란이랑 싸워야 돼. 아무리 지가 힘이 세고 학교 짱이어도 태조 왕건은 얘랑 싸우려고 했었어. 북진정책 하려고 했었어. 그 다음에 북진정책의 전진 기지로 옛 고구려의 수도 평양을 이때는 서경이라고 했었거든. 서쪽에 있는 수도 서경을 중시하였다. 후대 왕들한테 남긴 후뇨 10조에 서경에 100일 이상 머무르라고 했어. 그만큼 개경보다는 평양이 더 위쪽이야. 그 위쪽에 올라가서 북진 정책을 계속해서 신경을 써라 이거지. 자, 그 다음에 그 결과 청천강에서부터 영흥만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돼. 어느 정도 일부 북진에 성공하게 돼. 자, 그런데 청천강은 어디 있냐면은 이게 토끼가 있으면 토끼 목 있지. 이 토끼 모가지 있는 데가 청천강이 있어. 그래서 이 청천강에서부터 영흥만, 만은 이렇게 뒤에 들어간 데를 만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영흥만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 영토를 확장한 거야. 이게 고려의 영토. 자, 그래서 토끼가 이제 모가지 끝에까지 목폴라를 입은 거야. 이게 고려 태조 왕건 때 영토라. 실제 수능 문제에 여기 부분이 빗금쳐져 가지고 이 지역의 영토를 확보한 왕의 업적에 대해서 알맞은 것 고르시오. 그럼 누구 물어본 거야? 태조 왕건 물어본 거야. 알겠지? 청천강에서부터 영흥만까지 북진 정책의 결과. 그 다음에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민생 안정 정책으로 흑창을 시행하기도 하고, 흑창은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거거든. 뭐랑 비슷하지? 고국 천왕이 했었던, 최근에 잠깐만, 너 그 시험 통과했던가? 외우는 거 다 했었지? 고구려 고국 천왕이 실시했던 거 뭐 있었어? 봄에 곡식을 빌렸다 가을에 갚도록 하는? 시험 다시 봐야겠다. 신대법 있었잖아. 기억나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봄에 곡식 빌렸다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거. 그리고 세율을 낮춰줘.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 그리고 훈요 10조를 남겨. 10가지 어떻게 보면 유언이야. 나 나라를 세운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나라를 세운 것은 이 고려라는 걸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 10가지를 남겨놓는 거야. 후대 왕들한테 이렇게만 나라를 다스리면 된다 하고. 이거는 책 보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 자, 그 다음에 광종. 자, 광종은 제목부터 지어줄게. 광종 하면은 왕권 강화. 자, 태조 왕건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참 잘했는데
왕건이 죽은 다음에 문제가 발생한다. 아들이 너무 많은 거야. 부인이 29명이라 그랬잖아. 아들이 너무 많고 그 아들들이 다 엄마가 다르고 외할아버지가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그 외할아버지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다 잘 나가는 호족들이란 말이야. 다 자기 손주를 왕을 시키고 싶어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세력들이 왕위를 다툼을 하게 되면 왕권은 굉장히 낮아지게 되거든. 자, 그래서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던 사람인데, 첫 번째 노비 안검법, 그 다음에 과거제, 자, 귀족들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 노비야, 노동력이야, 군사력이야. 이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던 노비들을 원래 주인이나 평민으로 돌려주는 그런 걸 조사해가지고 하는 노비안검법을 시행해.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그 다음에 과거제를 실시해서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을 하는 거야. 잘 나가는 귀족들이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관리를 시키는 그 낙하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험 봐가지고, 이거는 중국 후주에서 귀화했던 쌍기라는 사람이 건의를 하는 거야. 이걸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시행해. 자, 그 다음에 광종은 왕권을 강화시켰고, 왕권을 강화시키면은 강한 왕권 하에서는 새로 연호를 사용하거든. 자, 광종 때 광덕 또는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해. 자, 그 다음에 성종. 성종도 제목을 붙여줄게. 성종 하면은 유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고려는 불교를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야. 태조 왕건이 후묘 10조에서 불교 행사였던 연등회와 팔간회를 성대하게 개최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을 정도로 불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 자, 그런데 성종이 딱 왕이 되자마자 뭘 했냐면은 고위 관리들한테 숙제를 내줬어. 지금 이 고려 사회에서 뭔가 바꿔야 할 게 있으면 건의안을 한번 내놔봐라. 그런 걸 우리가 시무 몇 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자, 고위 관리들이 다 숙제를 제출해서 거기서 하나를 딱 뽑은 게 최승로의 시무 건의안 28개 28조를 받아들여.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최승로의 시무 28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주요 내용이 뭐냐, 이 고려라는 나라가 너무 불교만 좋아한다. 근데 불교는 개인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적합하지만 나라를 운영하는 데는 불교보다 뭐가 더 적합하다? 유교가 더 적합하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성종이 유교적 통치 이념을 삼아. 그래서 뭐 하냐면은, 유교적 통치 이념이란 건 뭐냐면은 왕권이 강해지는 거야. 왕이 모든 지역을 다 통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행정구역이야. 지금으로 보면 6개 광역시 만들어 놓은 것처럼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리, 지방관을 파견해. 원래 지방에는 여전히 누가 있었어? 아직 10세기니까 호족들이 있잖아. 그럼 지방에는 호족이 있고 왕의 신하가 파견이 돼서 거길 다스리러 왔어. 그러면 호족이 그동안 여길 다스렸는데 이 호족은 어떻게 될까? 왕이 파견한 이 지방관리의 밑에서 보조하는 역할이야. 그래서 이게 누가 되냐? 향리라는 게 만들어져. 이 지방관을 보조하는 향리 제도가 만들어져. 호족이 향리가 된다고. 근데 지금까지 이 지방을 다 호족이 통솔하고 있었잖아. 지방관 밑에 있는 향리가 된다고 해서 힘이 엄청 낮아질까? 아니야.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지방관리나 지방관리 밑에 있는 향리나 거의 대등했어, 권력이. 나중에 조선시대가 되면서 향리가 엄청 힘이 약해지게 돼. 네, 이때는 지방간의 힘이나 향리나 비슷하다고. 그리고 유교 교육기관인 국자감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유교식 통치 제도인 삼성육부를 모방한 이성육부 제도를 만들고,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태조, 광종, 성조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고려라는 나라의 제도들을 한번 봐보자. 중앙 정치 제도, 이성 육부. 어느 나라 제도 모방한 거지? 우리 발해하면서 했었는데, 이성 육부는 당나라의 제도 삼성 육부를 모방한 거야. 자, 당나라의 삼성 육부, 중서성, 문하성, 이거를 이성으로 합쳐버렸죠. 중서, 문하성과 상서성으로 이성으로 만들어. 자, 중서, 문하성은 의견을 결정하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이고, 상서성은 그거를 집행하는 집행기구야. 그래서 상서성 밑에는 육부가 있는데, 이, 호, 예, 병, 형, 공, 부가 있어. 자, 이 부는 뭐 하는 데라 그랬지? 이 부는 인사행정기구야. 그래서 지우고 다시 물어볼 거야. 호부는 세금, 예부는 교육부, 병부는 병사, 국방부, 형부는 형벌 내리고 재판하는 것, 사법부, 공부는 공사, 토목공사. 이렇게 해서 이성 육부 제도야. 어느 나라 제도 모방해서 당나라 제도 모방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추원, 어사대, 삼사라는 게 있어. 자, 일단 물어볼 거니까 여기다 앉아볼래. 넌 적어놓든 알아서 해. 중추원은 왕의 비서기구야. 왕의 비서기구. 왕의 비서면 무슨 일을 할까?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잖아. 그럼 그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사대는, 어사 뭐 하는 거지? 암행어사?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이야. 적어놔. 관리 비리 감찰. 그 다음에 3사는 회계기구. 회계가 뭐 하는 거지? 회계사 있잖아. 회계사가 뭐 하는 사람이야? 장부 관리하는 사람이야. 이게 그 전에 한국사 좀 어렵게 나왔을 때는 그걸 물어봐가지고 틀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 애들이 회계하면은 그냥 돈 관리, 전반적인 돈 관리로 생각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 고려의 전반적인 세금 행정제도를 관리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애들이 뒤에 보면 3사 이랬어. 이게 회계기구니까. 아니야. 전반적인 세금 행정을 관리하는 곳은 어디야? 조세율을 정한다든지 조세 항목을 정한다든지 이런 데는 육부 중에서 호부에서 하는 거야. 이 회계사는 뭐 하는 거냐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 장부 기록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3사는 뭐냐면은 궁궐로 곡식이나 화폐가 얼만큼 들어오고 나가는지 출납을 기록하는 역할만 해. 알겠지? 그게 회계야. 세금 전반적인 세무 행정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중추원 어사대 3사는, 자, 이성 육부는 당나라 제도 모방했다 그랬고, 중추원 어사대 3사는 이것도 모방해서 만든 거거든. 고려가 고려 초기 때 어디랑 친하게 지냈지? 송나라. 친하게 되면 송나라한테 배워온 거야. 송나라의 제도를 모방해서 만들었어. 그러면 고려시대 때는 남의 거 베끼기만 했네? 아니야.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드는 게 있어. 회의기구를 만들었어.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잘 나와. 독자적인 회의기구가 있는데, 자, 여기 이성육부랑 중추원 어사대 3사, 이 중에서 나라에 진짜 높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딜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게 높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지? 나라의 중요한 일을 어떤 결정하거나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야? 어떤 사람들이야? 국회의원들이잖아. 그치? 나라의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 여기서 나라의 어떤 법이나 제도를 어디서 만들까? 의견을 결정하는 기구가 어디야?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곳이 의결기구잖아. 어디? 중서문화사. 여기에서도 고위 관리들만 따로 모여.
그리고 또 높은 데가 하나 있어. 왕의 비서기구. 어디가 왕의 비서기구지? 중추원. 왕의 비서. 오늘날로 보면은 대통령 비서실. 옛날에 그 우리나라 여자 대통령 있었을 때 탄핵당하고 했잖아. 그때 그 최순실이 어디를 장악했었다. 이거 너 너무 어렸을 때라 잘 모르나? 대통령 비서실을 장악했었어.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 각 분야별로 비서들이 있거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통령 비서들이. 그래서 최순실이 그 비서실을 장악하고 이 나라를 막 마음대로 조종하려다가 지금 감옥 가 있는 거야. 그만큼 왕의 비서기구는 굉장히 높은 관직이야. 그래서 이 중추원에서도 고위관리. 자, 독자적 회의기구는 어디와 어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기구라고?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관리들.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모든 관리들도 아니야. 고위관리들, 고관들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회의하는 고려의 독자적인 회의기구는, 남의 거 안 베낀 회의기구는 도병마사라는 회의기구와 식목도감이라는 회의기구가 있어. 자, 도병마사는 나라의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곳이고, 식목도감은 법제를 정하는 곳이야. 자, 국방 문제라는 건 뭐냐면, 고란이 막 1차, 2차, 3차 쳐들어왔잖아. 이때 고란과 싸워야 될까? 아니면 뭐 이런 진짜 나라의 운명을 건 중요한 일들이지, 국방 문제. 이거는 중서문화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높은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여기서 회의를 했어. 나라의 국가 방어 문제는 도병마사에서. 도병마사가 좀 더 시험 문제 잘 나와. 자, 식목도감은 법제라고 하는데 왕실에서의 어떤 그 규칙 같은 것들을 정하는 거, 어떤 절차나 규칙, 뭐 그 세자가 결혼을 해야 돼. 그러면 어느 날 어떻게 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이런 그 격식들, 이런 게 별거 아닐지 몰라도 이때는 엄청 중요한 거였거든. 그래서 고위 관리들이 따로 모여서 하는 그런 회의가 식목도감. 우리가 이거 베낀 거 아니니까, 독자적인 고려의 회의 기간이니까 시험 문제 잘 나와. 그 다음에 지방행정제도. 자, 고려의 지방행정제도는 오도양계라고 해. 자, 전국을 크게 5도, 일반 행정구역인 5도와 군사행정구역, 국경지대 양계로 나눴어. 북계와 동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일반 행정구역 5도에는 안찰사를 파견하고,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해. 오늘날로 보면은 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야? 도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있지. 그런 도지사급으로 안찰사를 파견한 거야. 근데 양계는 동계와 북계라고 해서 국경지역이거든. 이 국경지역은 일반 도지사가 가면 안 되잖아. 군인이 가서 통치를 해야겠지. 그래서 군인인 병마사가 가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도 밑에는 군이나 현이 있는데, 자, 도 밑에 주현, 주군이 있어. 그리고 속현, 속군이 있어. 아, 도 밑에 이제 군이나 현이라는, 지금으로 보면 시, 군, 구 이런 데가 있는데, 어떤 데는 주자를 붙여서 주현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속자를 붙여서 속현이라고 한다. 주현은 뭐냐면은 지방관리, 지방관이 파견된 곳은 주현. 속현은 지방관이 없는 곳이 속현이야. 지방관이 없는 곳은 그럼 여기는 누가 통치를 할까? 여기에는 탕리가 있어. 탕리가 통치를 하고, 기본적으로는 옆에 있는 주현의 지시를 받아, 통제를 받아. 알겠지? 근데 주현이 많았을까, 속현이 많았을까? 고려시대 때 지방관이 있는 곳보다 없는 곳이 더 많았어. 그리고 이거는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자, 고려시대 때는 모든 군과 현의
지방관리, 지방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지방관이 없는 곳이 오히려 더 많았어. 모든 9년의 지방관이 파견된 거는 조선시대. 조선시대랑 고려시대 때는 닮은 점도 많고 차이점도 많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게 달라진 게 있으면 그게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 고려시대 때는 모든 9년의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하면 틀려. 알겠지? 주현이 뭐라고? 쌤 옛날 여자친구 이름이 주현이었어. 지금 시집갔어. 애기 낳고 살고 있어. 지방관이 있는 곳을 주현이라고 한다고. 속현이 뭐라고? 지방관이 없는 곳을 속현이라고 한다고.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제도로는 고려시대 때는 특수행정구역이라는 데가 있어. 자, 향, 부곡, 소라고 불리는 곳인데 지역 이름 뒤에 무슨 향, 무슨 부곡, 무슨 소 이렇게 붙어진 곳은 특수행정구역이야.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 특히 향이나 부곡 여기는 농사를 지어서 대부분을 다 세금으로 내야 돼. 농사로 지은 그런 곡식들을. 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기는 손으로 만드는 거 수공예품을 만들어서 다 세금을 내야 돼. 그리고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 그러니까 차별 대우를 받았던 곳이야. 왜 이런 데 차별할까? 보통 어떤 마을에서 공기가 일어났거나 반란이 일어났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격화시켜버려. 마을을 향이나 부곡, 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게 해. 자,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특수행정구역이 없어져. 전부 다 일반 군현으로 다 승격하게 돼. 그래서 이것도 조선시대랑 달라진 거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겠지, 그치? 자, 군사제도로는 중앙군과 지방군이 있는데 중앙군은 2군 6위, 지방군은 주현군과 주진군이 있어. 주현군은 5도에 있는 지방군이고 주진군은 양계에 있는 지방군대를 주진군이라 그래. 자, 교육과 과거제도. 먼저 과거제도 하면은 무슨 과가 있었을까? 고려시대 때 과거제도는 문과, 잡과, 승과가 있었어. 무슨 과가 없을까? 무과 없어. 무신들 차별되고 있지. 그래서 무신 정변이 일어났지. 대신 무슨 과가 있었던 거야? 조선시대와는 다르게 승과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승려들이 시험을 보고 여기서 합격을 하잖아. 그러면 승계라고 하는 승려들의 계급을 얻게 돼. 그래서 제일 높게 올라가면은 왕사나 국사까지 되고.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음서제도가 활발히 있었는데, 음서 들어본 적 있어? 무시험제도지.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의 자제에게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 이 음서를 보면 고려라는 나라가 대체 어떤 나라였는지 나라의 성격을 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누구를 중요시했던 나라야? 고위 관리들, 귀족들을 우대했던 나라야. 그래서 음서를 보면은 우리가 고려라는 것은 귀족 사회를 우대하는 그런 나라였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리고 아까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같은 경우도 높은 귀족들이 진짜 중요한 일들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회의를 했잖아. 요것도 고려라는 나라가 귀족 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해. 요 두 가지가, 음서제도와 이 독자적 회의기구가. 자, 교육기관으로는 국립교육기관 뭐 있지? 국자감 아까 누가 만들었다 그랬지? 이거 유교 교육하는 기구야. 유교 하면 누구? 그렇지, 기억하고 있네. 이 이성 육부 제도도 누가 만들었고, 이런 중앙정치 제도도 누구 때 완성했고?
성종 때 완성해. 여기 있는, 그치? 여기까지 지금 어려운 거 없지? 그치? 오늘 한국에서 시험 문제 지금 적은 거. 앞에서 이 적은 거는 고려를 이해하자고 쌤이 적은 거고, 아마 이건 중간고사 시험범위에는 이 대외관계는 안 나올 거거든? 근데 이거 내용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와. 태조, 광종, 성종,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 단원이야. 각각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나와. 그리고 중앙정치제도, 지방행정제도, 군사제도, 교육과 과거제도에서 당연히 시험 문제 여기서 나오는 거고. 무조건 나와, 무조건. 지금 칠판에 있는 거에 선생님 볼 때 최소 3문제 나와. 외워줘야 되겠지. 여기 외우는 데야. 외워줘야 돼.